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4곳을, 무소속이 2곳을 승리했습니다. 의령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함양군 도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김재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감소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가 발생했던 하동 기숙형 서당의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교육청과 하동군이 심리치료에 나섰습니다. 도내 6개 선거구에서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의령군수에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탄탄한 보수층 지지와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승리를 챙겼는데 오 당선인은 오늘부터 바로 군수직을 수행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의령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2위 더불어민주당 김춘규 후보를 제치고 줄곧 선두를 달리며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3위와 4위는 무소속 오용 김창완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갈등과 분열, 저 오태환이 반드시 앞장서서 위대한 어른 건설에 화합하는 그런 선조치 정치를 먼저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오태환 후보는 국민의힘 경상과장에서 득표력을 지닌 후보들을 뚫고 공천을 따낸 뒤 정책 통일한 인물론과 함께 LH 부동산 사태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경선에 불복한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막판에 터진 경력 논란을 겪었지만 탄탄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춘규 후보는 3년 전 본인의 득표보다 10%포인트를 더 얻으며 이변을 노렸지만 보수 쪽으로 기운 정치 지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소속 김창완, 오용 후보는 각각 1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했습니다. 이번 의령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9.5%, 재보궐선거치고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의령 지역은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경남의 다른 선거구들은 40%대나 50% 초반대 투표율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부터 곧바로 임기 1년 2개월여의 의령군수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의령군수 이외에도 5개 선거구에서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가 진행됐는데 당선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선 이학열 전 고성군수 정무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6.57%포인트의 득표율을 기록한 백 후보는 2위 더불어민주당 류정열 후보를 3,500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의령군 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선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인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손 후보는 2위 더불어민주당 정권영 후보를 3,800표 차로 이겼습니다. 함양군 도의원 선거에선 지난 1998년과 2002년에 무소속으로 나와 군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무소속 김재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는 48.61%포인트의 득표율을 올려 2위 국민의힘 박희규 후보를 1,700표 차로 눌렀습니다. 의령군 다 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윤병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줄곧 국민의힘 차성길 후보에 뒤지다 14표 차로 역전했습니다. 함안군 다 군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 황철영 후보가 득표율 74%로 군의회에 입성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요즘 일교차 크다는 말 참 많이 하시죠?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면서 외투가 필요 없는 날씨지만 아침과 저녁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9도, 진주는 6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이상을 웃돌면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면서 창원에는 어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대기 상태가 건조한 편인데요. 잔악계나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걱정도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6도, 함안은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남은 집단 감염이 진정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곤 있지만 산발적 확산은 계속되고 있어 재확산 우려도 높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기업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다니는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연이어 3명이 추가 확진되자 이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선별 진료소가 차려진 겁니다. 이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는 동료로 해당 층은 전면 폐쇄됐고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2,000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선제 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원 진해구 해군부대에 신병 교육을 위탁한 입소자 1명도 이병정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차천과 양산, 통영, 합천 등 7개 시군에서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한 주 경남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19.9명. 집단 감염이 진정되며 한 주 전보다 7.5명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숫자입니다. 전국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이제 사적 모임을 위한 이동과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 데다 감염자 중 무증상자가 50% 정도로 지역 내 숨은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폭력과 학대 등이 발생했던 하동 기숙형 서당의 피해 학생들이 짧게는 2-3달에서 길게는 1년 넘도록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하동군 등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치료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하동 청학동의 한 기숙형 서당입니다. 지난해 2월 서당 내 기숙사에서 또래 학생들 사이 엽기적인 학대와 폭력이 발생해 가해자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 학생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랑 정신과약 없이는 조금 일상생활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일 힘든 건 이제 트라우마가 제일 힘들죠.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학생은 마땅히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청이라고 딱히 할 수 없는 게 그냥 뭐 싸움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히 조치가 없어서 말을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위기상황 대응팀이 운영됩니다. 경남교육청과 하동군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학교 응급 심리지원팀을 구성하고 검사와 심리치료, 긴급 상담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응급 심리지원팀은 기숙형 서당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하고도 관계를 하고 또 집에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 어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또 경남교육청은 또 학교 응급 심리지원팀과는 별도로 서당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가 오늘 오전 10시 창녕읍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2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준공기념 식수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거제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상반기 수문자원 모으기 행사가 오늘 오전 9시 20분 하만 함주공원 마사토구장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7주 동안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진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101곳이 참여해 혁신도시 지역 인재 제도를 설명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은 27%로 정부는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지만 일부 준공한 사천 실안관광단지에 2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유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주식회사 IN도시개발이 호텔을 짓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4만여 제곱미터터에 대한 준공 허가를 요청해와 수용해 줌으로써 민간 투자를 성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관광단지 가운데 일부 터에 대해서만 준공 허가를 내준 사례는 실안관광단지가 전국 최초입니다. 생활 경제권이 겹치는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을 연계해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 전략 수립 공동연구 착수보고회가 전남 광양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남해안 남중권 여건과 현황, 정부 계획과 법령 등을 분석해 초광역 협력사업 실현을 위한 경제, 산업, 교통, 물류 발전 전략과 실행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진주시 남강로의 한 병원 후문 출입구 열풍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열풍기를 태우고 벽면까지 옮겨 붙었지만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며 다행히 연기가 병원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 환자 대피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 사업에 참여할 도내 상가를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 주문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다. 선정되면 스마트 기술은 70%를, 스마트 주문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원희대로 구간에 설치할 간성 급행버스 체계인 BRT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BRT 사업 대상 18km 구간 가운데 1단계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 9.3km 구간에 BRT를 설치하기 위해 창원시는 정류장 위치와 창원광장 통행체계 등 검토를 마친 뒤 내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6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사업인 6호 광장에서 도계광장 8.7km 구간은 2025년 6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오는 2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국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립니다. 4개 특례시는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공동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이 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설립된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은 6개 돌봄교실과 8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실, 4개 놀이공간 등을 갖추고 있고 명서초를 포함해 인근 10개 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야 역사의 시초를 만든 김수로와 허왕혹의 사랑과 그들이 꿈꿨던 이상을 그려낸 오페라 허왕후가 오늘부터 3일간 김해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김해시 최초 창작 오페라인 허왕후에는 소프라노 김성은과 김신혜, 테너 정익은, 박성규 등이 출연하며 이번 3일간 초연을 마친 뒤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대구와 서울 등에서 공연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열리는 황매산 철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산청군은 황매산을 폐쇄하지는 않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와 관광버스 방문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동김의 나들목 진출 입구에 쌍어 문양을 형상화시킨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쌍어는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담은 것으로 2마리 물고기 가운데 1마리는 가락국시조 수로왕을, 또 다른 1마리는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을 상징합니다. 김해시는 양쪽 조형물 사이를 걸어서 오갈 수 있는 보도교를 비롯해 대형 주차장과 휴게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명산과 관광지를 경유하는 쪽빛 바다버스를 연중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그동안 쪽빛 바다버스를 여름 성수기에만 운행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시설보다 야외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성군은 학대 피해 아동과 경계선 지능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위탁 부모를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전문 위탁 부모로 선정되려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동 녹차 관련 제품들이 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에 입점했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는 이번 섬진강 휴게소 입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녹차 제품을 입점시켜 하동차의 이미지를 높이고 내년 세계 차 엑스포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SNS 알림이단이 지난 4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270만 명의 방문객을 초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해군 SNS 알림이단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마늘축제와 이순신 순국공원, 독일마을, 남해대교 등 지역의 주요 관광 콘텐츠를 SNS를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보관 중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유품 창학대강의 초판과 동판 20여 점이 산청군 단성면 기산국악당에 전달됐습니다. 창학대강은 기산 선생이 평생에 걸쳐 집필한 판소리 관련 저서로 판소리의 기원과 유래, 음조 발성을 비롯해 춘향가, 신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5마당의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축제나 문화행사 등에 출연해 20분 정도의 공연이 가능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창원형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축제나 문화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는데 1인의 경우 40만 원, 5인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김해 지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에는 다음 달 주말 공연 때 500석 규모의 철광산 공연장과 음향 조명을 비롯해 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벽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기술원은 약재 침지 소독과 온탕 소독법 등 농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벽시를 소독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모짜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역의 임상시험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어제 삼성창원병원, 마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삼성창원병원과 마산대로부터 교육 인프라와 전문 교수진의 교육개발 과정을 제공받고 지역에서도 임상시험 연구 인력을 양성해 바이오 헬스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우수 창업 아이템을 가진 재창업자의 도전을 위해서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은 예비 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가 대상이며 선정되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법률, 재무, 회계, 지식재산권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10개 팀의 기술 창업 분야를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4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